이재명의 재판 지연 꼼수 단칼에 박살낸 여성 판사입니다. 자, 어제 이재명의 그 2심이 있었죠. 2심 첫 번째 재판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상 이재명은 초비상 사태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심에서 재판을 신속히 진행을 해서 2월 26일에 구형을 선고를 하겠다는 일정을 다 밝혀버렸죠. 매주 수요일 날 재판에서 한 너댓 번 재판에서 26일 날 좀 한 달 남짓 만에 구형을 선고를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한 달 이후에 2심 선고가 나오니까는 한 3월 중하순 그걸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만에 하나 지금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죄가 나왔는데 이거를 무죄로 만들어 버리려면은 무리하게 만들어야 되니까는 이게 그 판결문을 쓰는데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그러면은 판결문 쓰는데 또 다른 또 일도 봐야 되니까 한 달 정도 걸린다는데 유죄로 그대로 확정을 하면은 1심에서 판결문이 다 있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달까지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또 의견도 법조계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이 상황에서 2심이 하루라도 늦게 나와야 되니까는 각가지 재판 지연 꼼수를 썼죠. 잘 아시다시피 계속 전해드린 대로 무슨 뭐 패문부재, 뭐 이사불명 이런 식으로 재판 기록을 받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을 하지 않고 국선 변호인을 배당받았다가 다시 사선 변호인으로 바꾸면서 또 시간 끌고 그렇게 해서 그 한 달 정도를 또 끌었습니다. 그런데 첫 재판이 어제 있었는데 첫 재판에서 줄줄이 이 재판 지연을 위해서 온갖 꼼수를 썼는데 또 새로운 꼼수들을 막 썼는데 자 그것을 재판부가 다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줄줄이 차단해 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이 공판 기일이 없이 바로 재판에 들어간 것도 신속하게 끝내기 위한 것이고 또 그 3월 12일까지 이 재판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6-2부에 이 재판장이 최은정 그 부장판사고 재판관이 이예설, 정재호 부장판사입니다. 다 세 사람 다 부장판사입니다.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신규 사건을 배당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해서 그것을 이제 허락을 받았죠. 그래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어제 또 재판 꼼수를 위한 이 몇 가지 술책들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쪽에서. 우선은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 이 재판부가 첫 재판에서 2심 재판부가 설 연휴가 끝나면 31일인데 곧장 그때부터 두 번째 이제 재판을 시작을 하자. 그 이야기 하니까 이재명 쪽이 설 연휴 끝나면은 너무 그렇다 해서 또 그 뒤로 늦춰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초로 기일이 2월 5일로 또 한 6일 또 연결을 했죠. 연결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이재명이. 그런데 그때부터는 재판부가 이재명 쪽이 요청하는 그 13명의 무더기 정인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은 한 명만 하라. 한 명만 정인으로 채택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2년 2개월이 걸린 1심에서 백현동 옹벽 아파트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성남시 공무원들 한 20명을 포함해서 한 50명이 이 정인으로 다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정인을 할 필요가 없다 해서 한 명으로 딱 제한을 해버렸고 심지어 이런 그 요청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쪽에서 시간을 끌려고 언어학자 감정을 해보자. 뭐냐면은 이재명이 이제 거짓말한 혐의죠. 거짓말을 한 혐의인데 이게 거짓말에 해당을 하는지 이것을 가지고 언어학자가 감정을 해보자. 그러니까 시간 끌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 그거하고 이 재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소송 지연 우려가 있다. 그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리고 또 13명에 이르는 대규모 정인 신청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핵심 정인, 가장 사안을 잘 아는 정인 한 명씩, 그러니까 검찰에서 한 명, 이재명 쪽에서 한 명으로 하자 이렇게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인이 진짜 꼭 필요하다면 그 추가 소명을 하면은 정인 신청서를 내면은 그때는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런데 그때도 다 채택한다고 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정인을 다 잘라버렸고 또 이재명이 시간 끌려고 이런 것까지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해서 10곳에 백현동 사업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문서 송부 청탁 신청인데 그러면 국가기관에 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도 좀 문서를 보내주고 여기저기 문서를 보내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정부 부처가 신속하게 안 움직이죠. 그거 올 때까지 재판 중단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무려 10곳에 그 서류 제출을 요구를 하자고 문서 송부 청탁 신청을 했는데 자 그것도 지금 최은정 재판부는 단 2건만 받아들였습니다. 빨리빨리 끝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들리는 이야기는 이 형사 6-2부 이재명의 선거법 2심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에서 가장 주안점을 둘 것이 형량이 아니다. 형량이 아닌 유무죄 여부를 집중 심리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형량은 그러면은 1심에서 선고를 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적당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단지 유죄냐 무죄냐를 그러니까 유죄일 경우는 징역 1년이 적당하다. 그렇게 되면은 유죄면은 낮추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100만 원 이상만 돼도 이재명은 모든 것이 이제 박탈이 되고 민주당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데 그것은 형량은 아마 그대로 간다. 그 대신 유무죄를 집중 심리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법조인이 아닌 사람들이 봐도 무죄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백현동 관련 김인섭 씨의 브로커 사건에서 백현동 세 단계 용도 변경은 백현동의 용도 변경은 이 박근혜 정부의 협박이나 압박이 아니고 김인섭 씨의 로비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것이 김인섭 사건에서 대법원이 인정을 다 해버렸죠. 징역 5년을 선고를 하고 확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걸 뒤집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팩트가 돼버린 것이죠. 이 백현동 옹벽 아파트의 4단계 용도 상황 변경은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이 아니고 그 로비스트가 성남시에 로비를 해서 이재명을 성남시에 로비를 해서 업자에게 이득을 주고 한 80억 원의 그 대가를 받은 그 사건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대선 때 이것을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압박이라고 협박이라고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분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어제 첫 공판에서 신속 심리 의제를 지금 강하게 내비쳤는데 설 연휴는 뭐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만 어쨌든 설 연휴 끝나자마자 30일을 하자고까지 제안을 했고 물론 그것을 이재명이 거부를 해서 2월 5일 날 열리게 됐지만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정인신문 정거조사 등 2-3차례만 기일을 거쳐서 2월 2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사실상 다 굳혔습니다. 자, 그래서 재판 지연을 위해서 2심 재판 지연을 위해서 여러 가지 꼼수를 이재명 쪽이 사용을 했지만은 결국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고 판판이 깨졌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재명이 또 이 허위사실 공표죄 여기에 대해서 뭐 위헌 재정 뭐 청구를 한다고 그런 보도도 나왔었죠. 그런데 그게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는 논란이 일어나니까
그 카드는 아직 쥐고 있습니다. 쥐고 있는데 아마 그것도 그리고 이 재판부에서 그거 할 테면 빨리 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걸 신청을 하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기각을 하고 재판을 진행을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3월 중에 이재명의 2심 선고는 나오는데 2심 선고가 나오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이재명이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해도 거기에 나가서 무슨 뭐 선거에서 당선되고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없습니다. 2심만 나와도 사실심이 끝나기 때문에 1, 2심에서 그게 법률심 대법원에 가면은 확정 판결이 나면서 이재명의 모든 것은 박탈이 되는 그 상황이 딱 맞물립니다. 지금 맞물려서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좀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선거법 2심을 질질 끌려고 지금 시도를 했었고 지금 마지막까지 시도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 썸네일에서 적은 대로 거의 2심 재판부가 이 재판 지연 이 꼼수를 다 칼차단하면서 이재명의 무장 해제를 시켜버리는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어제 오늘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2심 기다리고 있는 거 위정교사. 위정교사도 검찰에서 항소장에서 벼르고 벼르던 그 위정교사가 있고 나서 이재명이 김진성 씨에게 위정을 부탁을 했고 위정을 하고 나서 대가가 있었다는 이야기. 어제도 또 전에 들었었습니다. 뭐 인사청탁이 있었고 그걸 이재명이 들어줬고 또 김인섭 씨에게 같은 동업자인 김인섭 씨에게 못 받던 돈 6억 원을 그 위정교사 후에 김진성 씨가 정산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들. 그렇다면은 대가 고의성이 없다. 위정 교사는 있었지만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무죄를 김동연 부장판사가 내렸지만 그것도 2심에서는 바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쨌든 3월은 이것도 3월쯤에 나옵니다. 워낙 재판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럼 3월은 이재명에게 최악의 날이 최악의 달이 될 것이다. 그런 전망이 우세합니다.